안녕하세요. 암생존자 조시영입니다. 이전의 삶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때는 약간 미쳤었다. 용기를 내서 밖에 나갔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암 경험자라는 말 쓰거든요. 원래는 암 생존자예요. 암 생존자라는 게 암을 진단받고 나서부터 쓰는 말인데 암과 함께 생존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생존자죠. 각기 어려움이 있는 생존자. 저는 암 생존자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백혈병을 겪고 2번의 골수 이식을 거쳐 지금은 다시 음악을 시작하고 달리기를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딱 걸리기 6개월 전부터 굉장히 잘못된 패턴으로 살았어요. 새벽까지 밤을 새면서 곡을 쓰고 또 회사를 다니고 주 7일 동안 거의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몸에 좀 이상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 땀을 엄청 흘리고 몸무게가 점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왼쪽 목에 멍울이 발견되더라고요. 근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여기 이제 가슴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엄청난 통증에 119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119를 통해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종양이 있다. 이걸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네, 저는 그 백혈병이다 보니까 남의 세포를 이식받는 걸로 치료를 끝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남의 세포를 강제로 주입해서 암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건데 암만 때려잡지는 못해요. 그냥 모든 곳을 때려잡다가 암이 얻어 걸리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제 2번의 이식을 했고 1번의 재발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으로 림프구 주입술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저희 교수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조시영 환자분에게는 이게 마지막 방법이고 이게 성공하면 그러니까 사실 건데 이전의 삶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그 마지막 방법을 주입받은 뒤에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죠. 그리고 제가 4일 뒤에 눈을 떴어요. 아무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런 뭔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신기해서 제 몸을 찍었어요. 신기하다. 왜 빨간 반점들이 있지? 그러고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니까 그거를 매일 거울로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고 굉장히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저의 존엄성과 희망은 다 사라지고 저는 완전 괴물로. 그리고 집에 와서 그때는 약간 미쳤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아질 거라는 희망조차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때가 굉장히 괴로웠죠. 그때는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들이 남아있어요. 그때 겪었던 괴로움, 그때 거울을 봤을 때 그 엄청난 내가 아닌 사람이 거울에 있는. 네. 문제는 이 이후에 외모 변형이 됐을 때 일단 저 자체가 너무 이상한 외모가 되어버리니까 일단은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남의 시선이 두려워진 게 처음이었어요. 화덕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저는 여기 앉아 있었고 정확히 대각선 테이블에서 남자분이 등지고 있었고 여성분이 반대쪽에 있었는데 정확히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남자분이 뒤돌았어요. 그러고서 두 분이서 그 얘기를 계속 얼굴 이런 이제 입모양을 읽고 그랬죠. 그때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겪는 그 시선의 두려움 이런 건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계기가 정말 재미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 암 친구라고 해야 되나? 암 친구? 이제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가 이제 제가 외모가 힘들 때 그 블로그 댓글을 달아서 연락 좀 잠깐 해달라고 자기 너무 힘든 일이 있다.
유일하게 제 글을 쓰던 곳이 블로그인데 블로그에 너무 힘든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글을 보고서 저를 만나고 싶어서 대구에 사는 친구가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데 왜 그래?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 가족, 친구, 뭐 친한 지인 모든 사람들이 너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괜찮아질 거라면 지금 안 괜찮아 라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거죠. 그래? 누군가에게는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 친구를 좀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도 힘들어서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아차산에 가서 야경을 좀 보자. 좀 많이 이쁘다. 너도 좀 너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줬으니까 나도 너를 좀 위로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때가 6시였거든요. 야경보다는 약간 노을 정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살이 한 50kg 정도까지 빠져서 그 근육도 없었기 때문에 산을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차산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분이면 올라요. 전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이 걸려서 그 친구랑 올라가지고 야경을 봤죠. 웃긴 게 야경을 보게 됐어요. 다 껌껌해지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감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구엔 이런 거 없나? 생각도 했는데 너무 감동이다. 서울이 쫙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해.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네. 이 외모를 갖고도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제 은둔 치과에서 그냥 소멸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존재는 다 소멸해야 되는 생각했는데, 내가 남을 도울 수가 있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쁘셔서 남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간디가 잘생겨가지고 남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 많은 후원자들이 잘나서 남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약간 이 외모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돕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닐까? 라는 마음에 갑자기 머리를 2번 때린 거죠. 그러고서 다시 집에 내려와서 제가 그 당시에 오래 서 있지를 못하니까 바닥에 앉아서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탁 틀어놓고 바닥에 화장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맞으면 생각했어요. 내일은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간에, 누가 내 얼굴을 흉보든 간에 나가자. 다음날 나갔죠. 너무 무서웠어요. 막 진짜 지금은 그때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서운 생각이 안 나는데 햇빛이 무서워요. 차가 무섭고 사람들이 무섭고 그냥 다 무서워요. 그냥 그 집 앞에 있는 벽도 무섭고 건물도 다 무서워요. 그러고 카페에 가서 이제 드립커피를 시키고 저한테 내려주는 이거 구경하면서 다시 SNS를 깔아가지고 이거를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걱정했다. 뭐 어디서 있었냐. 근데 힘들더라고요. 다시 갑자기, 왜냐면 답장을 뭔가 희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또 힘들어했어요. 그 무서웠던 그 약간 공황과 불안 같은 그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근데 또 마음을 먹은 게 내일도 무조건 나가자. 내일 나가서 또 커피 사진 찍었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연락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 잘 있다. 저를 걱정해줬던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고마웠다. 오해하지 말고 고마웠다. 그리고 우리 곧 보자. 갑자기 이 희망을 얻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상해도 남을 도우면서 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내 경험과 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글을 써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고, 그러니까 뭐 플라시보 효과?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는 진짜 내가 이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한 걸음, 그리고 누군가가 건네주는 휴지 한 장, 그거로 인해서 내가
희망을 얻어서 노력하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기적을 이루었구나.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헌신과 내 노력, 이런 것들이 더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저는 그 투병을 하면서 계속 일기를 썼고요. 그런 걸 이제 SNS에 업로드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제 목적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오만한 생각 같아요. 그런데 제 글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 감사하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잘 가고 있네 라는 건, 이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도 저 길을 가야겠다. 나도 치료 끝나고 다시 내일 복귀해야겠다. 같이 뛰어도 재밌겠다. 지금 제 투병 일기는 정말 힘들어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희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암을 진단받게 되면 좀 소외감이 들고, 그리고 좀 자존감이 좀 결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하던 일에 대한 그 복귀? 사회 복귀에 대한 그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으로 퇴사를 했고, 제 병을 숨기고 싶은데 질병 퇴사를 해버리면 그 직장은 모두가 제 병을 알고 있는 거니까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숨기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치료가 길어질수록 경력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복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케어,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면 케어인데, 그러니까 굶지 않고 내가 누울 곳이 있고 내가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약간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너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거야. 오늘도 충분했어 라고. 저한테 그 돌직구처럼 너 괜찮아, 너 지금도 괜찮은데 왜 그래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오늘 잘 살았어, 지금 그 잠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시간이 내일을 더 빛나게 할 거야 라는 그 비전을 심어주면은, 당장 오늘 일 못한다고 제가 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하필 이때 찾아왔는지 많이 괴롭고 힘드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힘든 숨을 내뱉을 때 같이 그 한숨을 덜어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실 거고, 눈물을 흘리실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한 걸음, 한 호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회복의 속도에 맞춰서 오늘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